쥐띠에게는 본능적으로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피로가 쌓이며 심지어 건강까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단순한 성격궁합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쥐띠는 총명하고 부지런하며 작은 기회를 크게 키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특정한 조합에서는 급격히 약해지는데 그럴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쌓이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극의 관계가 처음부터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첫 만남에서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성격이 유쾌하거나 생활 태도가 부드러워서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착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던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반복될수록 서로의 말투와 생각이 어긋나며 사소한 일이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쥐띠와 첫 번째로 상극인 띠는 말띠입니다. 언뜻 보면 쥐띠와 말띠는 활발한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말띠는 변화와 움직임을 즐기며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만족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반면 쥐띠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말띠의 빠른 리듬과 잦은 변화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생활 습관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말띠는 한 번 마음이 동하면 모든 것을 그쪽으로 쏟아붓지만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쥐띠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무덤을 주기보다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졌던 에너지가 시간이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변하고 그 변수가 곧 갈등의 씨알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두 띠의 차이는 큽니다. 쥐띠는 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말띠는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지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재정적인 마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소모입니다. 말띠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즉각 반응하는 편이지만 쥐띠는 속으로 사귀는 경향이 있어 말띠의 직설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쌓인 피로감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작은 통증이나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만성적인 피로와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띠가 말띠와 장기간 함께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말띠가 쥐띠에게 절대 악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율한다면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성향과 기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이미 기운이 많이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쥐띠가 말띠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무작정 가까이 지내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남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감정이 과열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기운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띠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듯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차이가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장점이 돋보이고 즐거운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생활 리듬과 가치관의 불일치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띠는 즉흥적인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편인데 쥐띠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말띠의 제안이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쥐띠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체력 소모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의견 충돌이 더해지면 그때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젠 지친다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도 큽니다. 말띠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고 싶어 하지만 쥐띠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말띠는 기다림을 답답해하고 쥐띠는 빠른 대화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대화가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쥐띠의 기운은 주변 환경의 안정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말띠와 함께 있으면 끊임없는 변화를 맞이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쥐띠라면 이런 관계가 주는 변동성은 피로를 배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쥐띠와 말띠는 가까이 지낼수록 몸과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무심코 건넨 말이 상대의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거나 단순한 의견 차이가 며칠간의 냉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모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수면 패턴의 붕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만남의 주제를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결정이나 큰 금전 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즐겁고 편안한 활동 위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쥐띠가 이런 거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말띠의 매력적인 에너지에 이끌려 자꾸 가까워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기운의 소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손을 긋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극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띠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쥐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로 겉보기에는 무난하고 차분해 보여 경계심이 덜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쥐띠와 두 번째로 상극인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부드럽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고집과 자기만의 확고한 생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온화하고 배려심 깊어 보이기 때문에 쥐띠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고 그 간격은 의외로 깊습니다. 양띠는 자신의 속도를 중시하는데 쥐띠 입장에서 보면 그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가 필요할 때 양띠는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려 합니다. 반면 쥐띠는 기회를 빠르게 잡아야 한다는 성향이 강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중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면이 나중에는 왜 이렇게 느릴까라는 불만으로 바뀝니다. 또한 양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은근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편입니다. 쥐띠는 명확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쌓아두는 양띠와 그 감정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쥐띠는 결국 서로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두 띠의 차이는 또렷합니다. 양띠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쥐띠는 기회가 보이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미래를 위해 아끼자는 쪽과 지금이 기회다라는 쪽이 충돌하며 금전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갈등이 표면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고 심리적인 피로감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양띠와의 인연은 초반에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쥐띠의 균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기운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당사자도 변화에 둔감해지고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쥐띠가 양띠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과 생각을 바로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를 방치하면 그것이 깊은 틈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의 생활 속도와 의사결정 방식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잠식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한 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띠는 단기간에도 쥐띠의 기운을 강하게 소모시키며 갈등이 표면화되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이끌리지만 가까워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관계입니다. 쥐띠와 마지막으로 상극을 이루는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기운이 크고 자신감이 넘치며 어떤 자리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에너지는 처음 만날 때 쥐띠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믿음직하다, 함께하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강한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과 압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용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쥐띠도 나름의 계획과 틀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향을 고집하다 보면 작은 일도 쉽게 양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충돌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방식을 부정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또한 용띠는 다담한 성향 때문에 크고 작은 모험을 즐깁니다. 반면 쥐띠는 현실적인 안정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용띠의 대담함이 쥐띠에게 자극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담함이 불안과 걱정의 원인이 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커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 표현에서도 두 띠는 온도차가 큽니다. 용띠는 화가 나면 바로 표출하고 기쁘면 크게 기뻐합니다. 반면 쥐띠는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편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쥐띠는 용띠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작은 언쟁이라도 용띠의 강한 반응을 예상하며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결국 관계에서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자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용띠는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쥐띠는 이런 태도를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조용히 지나가야 할 상황까지 드러내는 용띠의 행동에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대외적인 이미지나 대인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용띠와의 스타일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위험은 갈등이 빠르게 표면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로도 큰 언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됩니다.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관계를 오래 이어갈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모든 쥐띠와 용띠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강한 기운의 충돌을 감당하기 어려워 관계가 끝날 즈음에면 두 사람 모두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띠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띠, 양띠, 용띠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쥐띠의 기운을 소모시킵니다. 어떤 띠는 서서히, 어떤 띠는 은근히, 또 어떤 띠는 빠르게 소모시키지만 공통적으로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쥐띠의 건강과 운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띠를 찬찬히 돌아보면 쥐띠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은 기운의 소모라는 공통된 결과를 남깁니다. 말띠는 초반에 강한 끌림과 활발함 속에서 서서히 균형을 무너뜨리고 양띠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고집과 느린 템포로 쥐띠의 속도를 갉아먹습니다. 용띠는 강한 주도권과 에너지로 단기간에 갈등과 피로를 몰고 옵니다. 세 띠 모두 쥐띠의 건강과 장기적인 운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쥐띠의 특징은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성향과 그리고 기민한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말띠, 양띠, 용띠는 각기 이 특성과 맞물릴 때 조율이 쉽지 않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말띠의 자유분방함과 양띠의 느림과 고집, 용띠의 강한 주도권은 모두 쥐띠의 중심을 흔드는 자극이 됩니다. 그 자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성장을 이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과 기운이 동시에 소모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거나 서로의 생활 영역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띠와는 자유와 규칙 사이의 경계선을 확실히 두고 양띠와는 의사결정 속도를 미리 합의하며 용띠와는 주도권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쥐띠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관계 초반부터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낀다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계가 깊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세적으로도 쥐띠가 이 세 띠와 인연을 맺을 때는 자신의 주기와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운이 약해지는 해나 달에는 이 띠들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지내는 것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극띠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운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감정이 하는 원칙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극관계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쥐띠의 수명과 건강, 그리고 운까지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